직선도선, 원형도선, 그리고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엄청 중요해. 방향 설정하는 거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세기 계산하는 방법들 보여드렸어요. 자, 대부분은 직선도선을 중심으로 나와요. 직선도선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렇게 직선도선이 있어요. 직선도선이 있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요. 이 주변에 자기장이 막 생기겠죠. 그래서 근데 그 주변에 내가 영구자석을 같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주변에 두 개의 자기장이 동시에 생겨요. 전류가 만든 자기장도 있을 거고요. 자석이 만든 자기장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자기장이 두 개 이상 생기면 이 두 자기장에 합성되어서 뭘 만드냐면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자, 자기력이라는 힘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기장이 같은 공간 안에 생길 때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겨요. 자석과 자석 사이에도 자기력이 생기지만 전류가 만든 자기장과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두 개가 만나도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이 자기력이라는 힘도 힘이잖아. 모든 힘은 다 뭐야? 힘의 방향과 뭘 갖는다고? 세기를 가져. 그러니까 이때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 힘의 세기는 얼마야? 이거 해야 돼. 그치? 자, 그랬을 때요. 우리는 이 힘 또한 오른손으로 판단합니다. 오른손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피시면 엄지손가락이 직선도선이니까 전류 방향이죠. 그리고 내 손가락은 영구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둘이 합성돼서 만들어진 힘은요.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 이때 생긴 힘 방향입니다. 얘네들은 모두 다 90도일 때 최고값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전류 방향은 여긴 거 알겠어요? 자기장 방향은요. 무조건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라서 직선도선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장이 자기의 오른쪽을 향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 손바닥이 어디를 보냐면 칠판 안쪽을 봅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해서 칠판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는데 그 힘은 누구한테 작용합니까? 라고 하면 이 자기장 속에 있는 전선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항상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작용합니다. 그러니 그 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었던 전선이 갑자기 안쪽으로 팡 하고 밀려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은 알겠어요.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니까 손바닥만 잘 맞추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기는 어떤데요? 라고 하는 이때 생긴 자기력이라는 힘이요. 이 힘은 힘센 빌 아저씨로 계산합니다. 힘센 빌 아저씨로 계산합니다. 이때 이 도선이 있는 곳에 작용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라고 하는 저 영구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요. 예를 들어 자기장의 단위가 뭔지는 아세요? 이제 그거부터. 자, 저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라고 치자. 그 유명한 테슬라가 자기장의 세기 단위입니다. 그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자동차 회사 이름도 테슬라가 된 거죠. 테슬라가 자기장의 단위입니다. 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예를 들어 2A라고 치죠. 그리고 자기장 속에 들어가 있는 도선의 길이가 1m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도선은 10N의 힘을 받아서 밀립니다. 이 얘기입니다. 힘센 빌 아저씨.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됐죠? 자기력의 세기는 힘센 비라저씨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힘의 세기는 전류와 자기장이 90도일 때 최대의 힘을 만들어 라고 했어요. 각도에 따라 바뀝니다. 힘의 세기가. 만약에 똑같은 도선인데요. 이 도선이 똑바로가 아니고요. 자기장 영역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있다고 쳐도 되겠죠. 자, 이렇게 전류가 똑같이 2A가 흐르고요. 요 각도가 30도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은 여전히 10인가요? 아닙니다. 되겠어? 자, 이 전류는요. 그래서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이 방향의 전류만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의 전류는 자기장을 못 만들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2A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방향은요 라고 하면 이거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이 새끼가 대각선인 거잖아요. 여기가 90도인 거잖아요. 여기가 30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수직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네요. 그래서 실제 전류의 세기에 뭐 하시면 돼요? 사인 세타 값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90도가 아니고 비스듬하면요. 그래서 사인 세타 값으로 각도를 보정해서 넣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력의 세기는 자기장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예요. 90도가 아니면 그 각도를 사인 값으로 보정하시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은 겨우 5N밖에 안 돼요. 10이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힘을 주로 어디에 씁니까? 라고 하면 자기장이 있더라도 이 도선에 전류가 안 흐르면 힘이 안 생기죠. 전류가 흐를 때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힘이 생겨서 힘 때문에 전선이 움직입니다. 이걸 만든 원리가 이걸 가지고 만든 게 대표적으로 전동기입니다.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돌리는 힘이 바로 자기력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되겠어? 이 얘기야. 전동기는요. 전기 에너지. 저 도선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가 저 도선을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서 도선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도선을 이 모양이 아니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교과서 그림 이렇게 그리시면 납득이 되죠. 저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치자. 그러면 플러스 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A, B, C, D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빠른 속도로 A, B에서 받는 힘의 방향을 빨리 결정하시면 돼요. A, B에서 받는 힘 방향 결정하시면 되죠. A, B에서 받는 힘 방향이니까 꼬맹아 A, B만 있다고 치면 돼. 여긴 다 무시하면 돼. 그러면 A, B만 있다고 치면 이 자체가 그냥 직선 도선이야.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맞죠? 자, A, B에서 전류가 위로 흐르고요. 자기장은 오른쪽이니까 얘는 안쪽으로 눌리는 방향으로 힘 받습니다. 맞죠? A, B는 안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반대쪽에 있는 CD는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아요? 이건 할 필요가 없죠. 얘하고 얘는 그래서 정반대 방향으로 힘 받습니다. 그러니 얘는 그 순간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러니 A, B든 CD든 자신 있는 한쪽만 하시면 돼요. 양쪽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양 날개에서 받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A, B입니다. 여기가 C, D입니다. A, B는 안으로 누르는 힘을 받고요. CD는 밖으로 나오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려요.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돕니다. 한 방향. 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 여기다 날개 달아놓으면 선풍기입니다. 칼 달면 믹서기고요. 통 달면 세탁기입니다. 됐어? 이거죠. 이게 바로 전동기입니다. 되겠니? 전동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모터라고 한다고. 모터.
그래서 전기 제품에 모터 들어있는 아이들이 다 바로 이 자기력을 이용해서 물체를 회전시키는 거고요. 이 전동기라고 하는 모터에서의 에너지의 전환은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양날개에서 받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인 건 알겠어? 그럼 BC에서 받는 힘 방향은 얼마일까요? 하세요. BC에서 받는 힘의 방향은 얼마? 주원아 얼마? 0이죠.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이 90도일 때 최대죠. 각도가 삐딱해지면 사인 세타로 값으로 환산하면 된다 그랬죠. 자기장 방향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가 몇 도입니까? 0도. 사인 0이 얼마입니까? 0. 그러니까 얘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쪽 날개, 아래쪽 날개는 힘이 없어요. 양쪽 날개로 힘에 의해서 돕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날개에서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얘가 회전하는 방향을 거꾸로 뒤집고 싶어요. 그러면 전류 방향을 거꾸로 하던지 또는 자기장 방향을 거꾸로 뒤집으면 되죠. 그러면 이 동시에 같이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같이 뒤집으면 전류 방향 여기, 자기장 방향 여기라서 힘이 여기였는데 동시에 같이 뒤집어. 그래서 전류 방향 거꾸로, 자기장 방향 거꾸로. 그럼 다시 바뀝니다. 두 개 동시에 바뀌면 힘 방향이 안 바뀝니다. 하나씩만 바꿔야 됩니다. 알겠어? 자기장만 바꾸던 전류만 바꾸던 둘 중에 하나만 바꿔야 힘 방향이 정반대로 형성되는 거죠. 둘을 동시에 바꾸면 바보 되는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되겠냐? 이렇게 된다. 그래서 힘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전류의 방향만 바꾸든지 자기장 방향만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만 바꾸면 거꾸로 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 얘가 받는 힘의 세기를 더 세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센 힘을 주면요. 도는 속도가 빨라지죠. 선풍기 1단에서 2단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도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자, 힘을 더 세게 하는 방법. 뭐 하면 될까요? 당연히 힘의 크기가 힘센 비라조시니까 자기장을 세게 하거나 전류를 세게 하거나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를 길게 하거나 각도를 90도로 맞추거나. 알겠습니까? 이거 하시면 되겠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있으면 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5페이지는요. 이 전동기의 원리가 자기력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전동기의 원리가 자기력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자기력을 이용해서요. 움직이게 한 게 세탁기, 선풍기 말고요. 거기 밑에 있는 스피커도 자기력을 이용해서 스피커 안이 웅웅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가 진동하는 것도 자기력을 이용한 거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그 밑 옆에 있는 자료 해석 두 번째 먼저 풀어봐.
보시면 전동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직류 전동기라는 건 전류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인 거 맞고요. AP와 CD에서의 자기력 방향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어요. 코일이 회전할 때 AP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자기력의 방향은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P가 여기 있을 때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쳐. 그러면 얘는 안으로 누르는 힘을 받아. 그랬다가 이 AP가 돌아서 여기에 오면 어떻게 돼? 계속 안으로 누르는 힘을 받으면 되겠니? 아니죠. 밖으로 밀리는 힘을 받아야죠. 되겠어? 그래서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힘 방향은 정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 코일에서 90도 회전하며 코일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세기가 최대니? 라고 했는데 꼬매가 지금 현재가 자기력이 최대인 것이고요. 얘가 90도 돌면 여기에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성 때문에 그냥 움직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끝에 왔을 때가 가장 최대.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가 최대고요. 90도 돌면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성 때문에 회전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는 돌 때 부위마다 힘의 세기는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427번 보시면 얘가 그래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되겠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영구자석이 있고 됐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력이 생겼어요. 근데 자기력은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이 있어도 생깁니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서로 다른 자기장 두 개만 있으면 자기력 생긴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 A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얘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죠. B 도선에도 전류가 흐르면 얘도 자기장을 만들죠. 그러니 이 공간 안에 A 도선이 만든 자기장과 B 도선이 만든 자기장 두 개가 동시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조차도 합성해서 자기력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자기력이 누구한테 작용합니까?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한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1, I2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A가 받는 힘의 방향, B가 받는 자기력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해볼게요. A, B가 받는 자기력 방향을 결정해 보시라고요. 근데 저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저거는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제일 어려운 학교에 갔다. 그럼 저 문제가 나와요. 저거 이제 영재 대비할 때 우리가 저거 쓰는 건데.
대충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은 세워졌어? 멍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정원아, 대충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세워졌어? A가 받는 힘 방향. 구했어 안 구했어? 안쪽. B는? 정원, B는 A는 A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힘 받는다는 얘기지. 맞아요? 네가 얘기하는 안쪽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A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움직여요? 아니면 칠판 안쪽으로 밀려요? 바깥쪽으로 나와요? 칠판 안쪽으로. 자, 그 다음에요. 세진아, 너의 생각은 뭐냐? A가 오른쪽으로. 어? A요? 어. 어느 쪽? 오른쪽, 왼쪽, 안쪽, 바깥쪽. 바깥쪽. 이렇게 나온다고. 저 도돈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선우야, 너의 생각을 얘기해. 바깥쪽. 바깥쪽. 하은아, 우리가 생각은 갖자. 틀리더라도. 응. 안쪽? 안쪽? 맞아? 너네 지금 막 찍고 있는 건 아니지? 나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소율, A가 오른쪽, B가 왼쪽. A는 오른쪽, B는 왼쪽. 자, 지성아 얘기해봐. 그냥 너의 생각을 얘기해야 돼. 생각은 틀려야 고칠 수 있어. 생각이 없으면 고쳐지지가 않아. B도 바깥쪽. 둘 다 바깥쪽. 바깥쪽이라는 거는 칠판에서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지. 맞죠? 네, 지우. 안쪽. 저 새끼가 하는 건 무조건 반대로 하고 싶다. 경민아, 어떻게 됐어? 너의 생각은 뭐야? 왜? 자, 힘은요 무조건 그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렇죠? 그러니 A 도선은 전류 방향 결정되어 있어요. A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장 방향만 아시면 돼요. 납득하니? 근데 A 도선의 자기장은 자석이 없는데 누가 만들어? B 도선이 만들죠. B 도선이 만들어주겠죠. 되겠어? 그럼 B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B 도선은요, 됐어? 자기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있는 이쪽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있어. 이해돼요? 그러면 B 도선의 입장에서는 전류 여기, 자기장 여기, 힘 이쪽. 바보야. 이 방향이 힘받아 있으니까. 다시 얘 힘 방향 빨리 해 빨리. 됐어요? A 도선은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보다 오른쪽은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B 입장에서 전류 이리로 흘러요. 자기장 여기에요. 그럼 얘 힘 어떻게 받습니까? 이 방향으로 힘. 자, 힘 방향 빨리 결정. 두 도선이 받는 힘 방향 결정. 하이탑이라서 이 책에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하냐? 해봐.
T 어느 쪽? 주원아 거기부터 시작이잖아. 빨리 얘기해. 순서대로. 오른쪽 D. 그렇죠. 되겠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빨리 해. 해. 자, 주원아 빨리 거기부터 시작. 얘기해. 얘기. 왼쪽. 오른쪽. 자, 내가 이거 왜 해보라 그랬냐면 머리가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수능 보러 갔을 때 또 이 지랄을 하지 않겠지. 뭔가 규칙성을 찾았겠지. 이거면 어떻게 될까? 얘네 누구야? 얘 어디로 힘 받을까? 네, 어디로 힘 받을까? 왜일까요? 자, 규칙성 뭐니? 자, 그래서 풀고 나서 규칙성을 찾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이 달라요. 여기 한번 규칙성 찾으면 이거 똑같은 걸 할 필요가 없죠. 시간 들일 필요가 없는 문제. 뭔지 아세요? 자기력이라고 그러죠. 얘는 지금 자기력이 어느 방향? 입력 방향으로 작용해요. 입력 방향으로 작용해요. 맞아요? 얘는 자기력이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니? 청력 방향으로 작용하죠. 왜 그럴까요? 입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두 아이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뭐합니까? 같아요. 맞습니까?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두 도선은 입력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깁니다. 생각하세요. 자,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두 도선은 청력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됐죠? 자, 이렇게 영구 자석이 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자기력이 생기는 건 자명합니다. 우리가 배운 적이 있으니까 자명합니다. 근데 이 자기력은 영구 자석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고 같은 공간 안에 서로 다른 자기장이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 자기장은 자석만 만드는 게 아니고 도선도 만들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두 개라도 자기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도선이 받습니다. 근데 두 도선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항상 입력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깁니다. 됐죠?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반대면 무조건 청력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깁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하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선이 막 이렇게 세 개가 있어.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얘가 받는 합력이 0대니 뭐 이지랄도 해.
알겠냐? 뭐 그런 얘기죠. 뭐 그런 것들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기본적인 형태는 앞에서 문제 확인하는 걸 통해서 아, 여기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겠구나. 95페이지부터 봤어요. 자, 그럼 넘기시면 96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선생님은 10분 간격으로 질문 받습니다. 그죠? 네, 10분 간격으로 채점하고 질문 받고를 확인하죠.
이때까지 채점 한번 할게요. 자, 채점하셨죠? 자, 96페이지만 질문 먼저 받을게요. 거기까지 대부분 푸셨을 것 같아요. 자, 96페이지 네 문제에서 질문. 30번이요. 또요. 31번이요. 29번이요. 문제가 되게 낯설죠. 자, 29번부터 한번 볼 테니까 보세요. 그림은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 위에 위와 아래에 각각 나침판을 놓은 겁니다. 자, 나침판을 놓았을 때의 모습이고 A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북쪽이 여기야 라고 하는 거 가르쳐준 거야. 여기가 북쪽이야. 이거 가르쳐줬어요. 자,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위에 나침판을 놨더니 위에서는 N극이 이 방향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북쪽 방향인데 N극이 이렇게 틀어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그러면 그 방향으로 생기기 위해서는요, 전류가 어떻게 흐르면 되겠니? 이렇게 감기면 되겠죠. 이렇게 감기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위로 흐를 때 주변의 자기장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니까 여기서는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선생님,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겼으면 N극이 일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여기서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 N극이 일로 가르쳐야 되잖아. 절대 일로 안 가요. 왜일까요? 그건 지구의 자기장이야. 지구 자기장이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야. 이 둘의 힘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개의 힘을 합성한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 방향이야. 되겠어? 이때 전류를 더 세게 하면 N극이 더 이쪽으로 끌려오겠죠. 되겠어? 그거의 뿌리죠. 실제로 여기 가르칠 수는 없다. 지구의 자기장 때문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놨더니 그래도 전선 뒤에다 놔도 N극 방향이 여기래. 전선 뒤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러면 전선 뒤에 들어갔는데도 N극 방향이 여기려면 그때도 여기여야 되는데 꼬맹아 봐봐. 자, 지금 전류가 위로 흐르면 전선 앞쪽은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지만 뒤쪽은 이렇게 돼요. 되겠어? 그럼 뒤쪽에서도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는 얘는 어느 쪽?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B와 C에서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정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북쪽 방향 맞습니다. B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니? 아니요, 정반대 방향이요. 자, 지금 전류의 세기는 B가 C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회전각도 보시면 되죠. B보다 C가 더 많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는 C가 더 센 게 맞아요. 그래서 B가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만. 자, 430번 볼게요. 그림 가는 XY 평면의 수직인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두 개가 있어요. 자, X축 방향. 이제 이 그림에 익숙해야 돼. 자, 수직선이 있어요. 자, 좌표 표면이 있는데 거기에 X축상의 도선 두 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이게 도선이야.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되겠어? 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도선이 이렇게 대가리만 보입니다. 속에 들어가 있어서. 되겠어? 두 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D고 여기가 2D 지점이야. A 도선과 B 도선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A와 B에는 각각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림 나는 X축 상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X에 따라서 나타낸 값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Y축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놨습니다. 자기장 방향이 위쪽일 때는 플러스로 놨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도선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을 거예요. 자, A 도선 주변의 자기장은 아래쪽 방향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얘는 자기장을 아래쪽 방향으로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뭐 찾아야 돼요? 자기장의 세기가 뭐? 0인 곳 보이세요? 그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원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야. 그림을 정확하게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에 나와 있으면 그게 엄청난 힌트죠. 우리 아까 얘기했죠. 자, 자기장의 세기가 0이려면 반대 요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A와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같은 방향이어야 되는 거구나.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네. 얘가 나오는 방향이면 얘도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들어가는 방향이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의 거리 보여요? 1대 2. 보이죠? 1대 2죠. 그러니 전류의 세기 비율이 1대 2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I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 2I의 전류가 흘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맨 처음에 해드렸어요.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얘도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합성한 자기장이 아래 방향으로 생기는지 보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해보자. 나오는 방향일 때요. 나오는 방향일 때 됐니? 여기에서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 보시면요. 나오는 방향이면 얘는 주변의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죠. 그죠? 나오는 방향이면 얘도 나오는 방향이면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A 도선보다 바깥쪽은 얘도 내려가는 방향이죠. 맞아? 맞아요? 이런 얘기죠.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좀 결정해 보시면 자, 여기에서 기억 볼게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가 A의 3배니 아니요, B가 2배예요. 거리 비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니로 볼게요.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 아니요, 나오는 방향이어야 A 주변에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자, A와 B의 위치를 바꾸면요. X가 D인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이니? 라고 하면 A와 B의 방향을 여기 A를 여기 떠 애를 여기다 놓는데요. 전류의 세기만 바꾼다는 뜻이죠.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2대 1입니다. 맞아. 그러면 D인 지점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겠죠. 되겠어?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맞는 건 D급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야. 자, 31번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직선 도선 AB가 Y축에 나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세워져 있는 위치를 좌표로 표현해 드린 거죠. 수직선상에. 자, 요번에는요. 직선 도선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좌표 평면 안에 첫 번째 도선 여기에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A는 마이너스 D인 위치에 B는 D인 위치에 도착.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겠네요. 자, 그랬을 때 A는 위쪽 방향으로 3하 2의 전류 흐릅니다. 자, 그리고 X가 2D인 지점에서 전류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0이 됐네. 여기에서 여기 2D인 지점에서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돼요. 되겠어? 그럼 첫 번째 반대죠. 바깥쪽이니까 두 개의 전류 방향은 반대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A가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B 도선은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구나. 나
끝. 오케이. 자, 그럼 자기장이 있으니까 0인곳까지의 거리 B 보이세요? 얼마입니까? 3대 1이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 비율도 3대 1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고 그림 나는 가에서 직선도선을 C를 X축 상에 나란하게 올리면 이랬어요. 지금 저 상태에서 직선도선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올리면 자, 직선도선 C를 X축과 나란하게 Y2D인 곳에 고정시켜 놓으면 원점 O에서 전류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0이 된대요 라고 하는 그런 골 때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류의 세기는 얼마니? 이런 얘기입니다. 얘를 올리는 순간 얘 때문에 합성 자기장이 원점에서가 0이 된다. 자, A도선, B도선, C도선이 원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만들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됐죠? A도선의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A도선보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 만듭니다.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가 D니까 D분의 그래서 3KI만큼 만들어요. B도선은요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얘 또한 안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그쵸? 들어가는 방향으로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도 D입니다. D분의 KI만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성하시면 결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4KI만큼의 자기장을 이 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려면 적어도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D분의 4KI만큼 만들어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나오는 방향이니까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겠습니까? 이 방향으로 흘러야죠. 이 방향으로 흘러야 원점이 있는 아래쪽에서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쵸? 저 방향으로 흘러야 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요 여기가 2B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B분의 K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할게요. I1 이거 계산한 값이 4분의 4KI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D4가 아니고 D분의 4KI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젠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2분의 I1이니 얼마입니까? 4I죠. 그러면 I1의 정체는 8I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8I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어? 이해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혹시 몰랐던 거 있으면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 그 뒤로 넘겨서 해. 빨리.
채점 한번 할까요? 자, 이제 하나하나가 되게 시간이 걸리죠. 처음에 익숙해지려면 좀 시간을 투자하셔서 문제를 빨리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97페이지요. 질문 받을게요. 97페이지에서 질문. 35번 32번. 5번 35번? 2번이 아니고? 네? 32번, 35번이요? 자, 32번 먼저 볼게요.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P가요. XY 평면에 X축과 Y축에 각각 고정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Y축과 세타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점선은 자기장이 0인 점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자, A에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전류가 I만큼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몇 도냐? 몇 도냐? 세타가 몇 도냐고? 응? 세타가 몇 도야, 아가들아? 세타를 어떻게 알아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죽여버려. 수학 선생님 불러. 자, 여기에서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 한쪽을 찍죠. 어디죠? 네? 이거 두 칸, 이거 네 칸인 거 보이세요? 그럼 이거 30도죠? 30도 아니야? 아, 아니다. 몇 도야? 각도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너네 가만히 있었구나. 그러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지금 X축 방향 A 도선에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I만큼 흐르면 자, B에서는요. 전류가 어느 쪽에서 흐르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전류 방향이 위쪽일까? 아래쪽일까? 이제 이거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가 다 0인 지점인데 이걸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지점만 보자고요. 여기만 봐보자고요. 딱 좌표가 2,4로 보이니까 그래서 보이니까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에 A 도선에서 전류가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A 도선에서는 이 X 지점에 감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B는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지점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내려가는 방향이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셨어야 됩니다. 돼요? 자, 그래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마이너스 Y축 방향이어야 같은 지점에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님,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죠.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라고 합니다. 자,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2대 1이죠. 그러면 전류의 세기 비율도 2대 1이면 되겠죠. 여기 전류의 세기가 I니까 여기 전류의 세기가 2분의 1I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지금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루트 3I로 바뀌면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들이 만드는 점과 X축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루트 3I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 크기 B가 1대 루트 3인 곳이겠죠. 그래서 얘로부터는 1만큼 떨어지고 얘로부터는 루트 3만큼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Y축으로부터의 이 각도니까 이 각도죠. 이거 얼마냐? 1대 루트 3 이겠죠. 그럼 이 각도가 몇 도면 되겠냐? 30도야? 아니지. 여기 몇 도면 되니? 60도면 되죠. 되겠어? 60도면 되겠네요. 자, 35번 갑니다. 그림 가는요. 중심이 O로 갖고 반지름이 R과 3R인 원형 도선 AB에 I0와 IB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 나는 시간에 따른 IB의 세기를 다 변화시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O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그림은요. 자, 반지름의 크기가 두 배 되는 두 개의 원형이 같은 중심을 기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안쪽에 있는 작은 원형 A는요. 보시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I0의 전류가 흘러요. 자, B라고 하는 도선은 반시계 방향으로 IB만큼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요거 반지름 R, 요거 반지름이 3배구나. 3R 요렇습니다. 자, 얘는 첫 번째요. A요, B요. 뻔해요. 항상 중심에서 이렇습니다. 자,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볼 거니까 일단은 한번 생각해보자. A는 변화가 없어요. A는 반시계 방향, 아니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A 원형 도선이 만든 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R분의 K 다시 I 제로만큼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B는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반시계 방향. 그래서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야. B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 두 개의 세기가 같아지는 순간 자기장의 세기가 0이겠네요. 근데 얘 반지름이 3R이네요. 그러면 K 다시 얼마입니까? 3I 제로인 곳에서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보다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지면 이 힘이 더 크고요. 이거보다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지면 이쪽 방향의 자기장이 더 세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점은 뭡니까? 3I 제로를 노려봐라. 이 뜻입니다. 자, 3I 제로를 보셔야 되는데 옆에 좌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T4고요. 여기가 T1, T2, T3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랑 같아야 돼? T3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T5고요. 여기가 T6야.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됐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는 2I0, 여기가 3I0, 여기가 4I0여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5I0네. 근데 우리한테 주인
그래서 보시면요. T2일 때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에요. T4일 때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3i0보다 더 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생겨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T4일 때는 5에서 자기장의 세기는요. 라고 했습니다. 꼬맹아, 우리는 이 자기장의 세기를 뭐로 놓겠다고? B제로. 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를 B제로로 놓을 거야. 근데 T4일 때는요. T4일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얘가 5i0야. 그치? 그러면 이거랑 합성하시면 이때 생긴 자기장의 세기는 나오는 방향으로요. 이거 3이니까 이 얼마입니까? 3r 분의 2ki0잖아? 그러면 얘를 B제로로 표현하면 어떠니? B제로로 표현하면 얼마니? 알려줘. B제로로 표현하면 얼마니? B제로의 자기장은 이거잖아. 되겠어? 네. 얘를 표현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3분의 2 B제로. 맞아? 이런 씨. 된 거야? 괜찮아? 이거 돼?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 B제로인 지점이에요. 맞는 거고요. 자, T6일 때는 5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제로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T6일 때는요. 얘에 대한 자기장이 안 생겨. 그러면 얘만 있잖아. 그러니까 B제로가 맞지. 자, 그 다음에 T1과 T5에서 5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T1일 때의 자기장의 세기와 되겠어? 그 다음에 T5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같니? 라고 했으니까 해볼게요. T1일 때는 여기가 2i0야.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r 분의 ki0가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5,5일 때는 여기가 4i0야. 그래도 계산한 값이 똑같아.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습니다. 방향만 반대인 거죠. 5번 갈게요. T3와 T5, T3와 T5. 자, 1대 5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까? 라고 했는데 T3와 T5일 때가 5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까? T3와 T5는요. 자기장의 세기 방향이 같겠죠. 그래서 반대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빨리 하십시오.
여기까지 할 거야. 집에 가서 숙제 해가지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대신하기 전 수업